반갑습니다. 형님들 안녕하세요.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,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,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마이애미 대 미네소타 경기 시작이고, 이 경기는 마감되는 경기예요. 지금 뭐 라인업상으로는 딱히 뭐 큰 공백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. 마이애미도 요비치나 하케즈가 프로버블이 들어와 있는데 아데바요도 뛸 것 같죠. 요즘에 아데바랑 웨어랑 직전 경기 때 투빅으로 나와가지고 그때 많은 리바운드 가져가면서 디트로이트한테 인사이드 잠궈버리는 좋은 면모를 보여줬습니다. 본인들의 리스크를 해결했던 이런 투빅이 잘 가동이 됐었고, 아데바가 공격은 진짜 별로인데 수비는 여전히 괜찮게 해주더라고요. 그리고 파웰이 미쳐 날뛴 거라든지, 또 이제 벤치에서 하케즈가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그 경기도 좀 봤는데, 오바를 본 입장에서는 사실 경기 내용은 좀 야투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아쉬웠지만은 마이애미가 꽤나 탄탄하다 이런 것들은 보였던 것 같아요. 근데 또 심지어 디트로이트 원정이었는데도 해내고 이래가지고 히로가 빠진 거는 저는 그렇게 마이애미한테 큰 타격은 안 될 거라고 보고, 지난번 경기 때도 페이스가 108.5가 찍혔었고 여전히 마이애미는 한 최근 3-4경기 가량은 꾸준하게 빠른 모습이 있습니다. 요즘에 미네소타도 그렇게 페이스가 느리지 않아요. 최근에 한 대여섯 경기 가량은 한 101에서 102 정도? 그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꽤나 빠른 전개에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미네소타는 직전 경기 애틀랜타랑 붙어서 102점밖에 못 넣었어요. 그날 이제 주전은 3점을 21개 중에 10개 꽂으면서 괜찮았는데 벤치 구간에서 19개 중에 4개밖에 못 넣었다. 3점 시도가 적지 않았지만 되게 못 넣은 거고, 특히 또 나즈리드가 아주 안 좋았던 거. 그냥 미네소타는 저는 요즘에 패배도 좀 많습니다. 덴버나 브루클린, 애틀랜타 이렇게 졌는데, 사실 덴버 경기는 좀 앞서 나가다가 좀 연장 가가지고 아쉽게 패배를 한 거고, 연장에서도 9점 앞섰는데 이거 역전당했으니까, 뭐 브루클린한테 맥없이 무너진다든지 애틀랜타한테도 그렇고, 뭐 시카고는 그날 좀 상대가 좀 아쉬운 게 있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대승을 했는데 늘 기복이 좀 많이 심하다는 생각이 있어요. 그래서 일단 미네소타 때문에 딱히 뭐 보기 좋은 경기는 아니다. 특히 승패 방향이 어렵고, 좀 본다면 그냥 오바 생각하고 있긴 한데, 일단 마이애미 요즘에 페이스를 좀 찾은 거, 그리고 미네소타도 여기 뭐 연장이 이 덴버랑 되게 연장에서 점수가 많이 난 경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뻥튀기가 된 거긴 한데요. 그래도 페이스 자체는 나쁘지 않다. 저는 그냥 오바만 살짝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승패는 나는 마이애미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, 미네소타도 좋을 때 모습은 좀 센지라서 안전하진 않은 것 같아요. 다음은 토론토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. 여기는 요즘 좀 특수성이 많이 드러나는 경기 같습니다. 일단 토론토가 요즘에는 페이스가 뭐 그냥 그대로긴 한데, 특히 오펜시브 리바운드 시도가 엄청 많아졌거든요. 최근 경기들에서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가장 잘 잡는 팀이 두 번째가 토론토입니다. 1등이 피닉스고 2등이 토론토인데, 한 3경기 정도로 줄이면 그냥 토론토가 원탑일 거예요. 얼마 전에 뭐 골스 상대로도 엄청 많이 잡고 이런 것들 보였었죠. 그리고 애틀랜타는 반대로 상대팀한테 오펜 리바를 지금 가장 많이 따이는 거에서 두 번째거든요. 뉴올이 가장 많이 따이고 그 다음이 애틀랜타입니다. 이렇게 좀 상성적인 부분에서는 요즘에 토론토가 오펜 리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가져가고 있는데, 그래갖고 이렇게 야투 시도나 3점이 구린데도 점수 자체는 꽤나 뽑고 있는 게 보여요. 물론 이제 연장에 한번 껴있음에도 사실 뭐 점수상으로는 많이 난 건 아니다. 토론토는 언더팀에 가까운 편인데, 일단은 뭐 애틀랜타는 굉장히 빠른 팀이기도 하고, 두 팀이 붙으면 저는 젊은 팀들끼리 좀 빠르게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. 어쨌든 토론토는 이 공격에서 구성도 그렇고 전개 방식도 저는 굉장히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나마 이제 바렛이 있으면은 조금 더 빨라지거나 이런 게 있다고는 했지만은, 직전 경기 덴버전에서는 특히나 야투가 너무 심했습니다. 키클리가 뭐 야투 같은 것도 좀 별로긴 했지만 잉그램이 요즘 괜찮다든지 그러다지 뭐 나쁘진 않았거든요. 하지만 벤치에서 너무 구렸다. 벤치 멤버들이 총 10득점에 그쳤고, 야투를 34개 중에 6개 꽂았고 3점을 18개 쏴서 하나도 못 넣었었습니다. 이날 또 이제 100번의 야투를 시도를 했는데 37개밖에 못 넣은 거,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은 것 같아요. 오펜 리바 시도 17개나 있었다,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, 요즘 토론토의 색깔은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. 좀 더 빨라졌고 오펜 리바 시도가 상당히 많다, 이런 게 보이는데, 애틀과는 약간의 좀 이런 상성면에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애틀랜타도 사실 뭐 리바운드를 어디 가서 딸리는 편은 아닌데 요즘에는 은근히 오펜 리바를 많이 따이더라고. 근데 이게 애틀랜타 최근 맞대결 상대를 보면 뉴욕이 2번이나 껴있고 막 이러거든요. 근데 뉴욕한테 한번 19개 따인 적도 있었고, 어제는 이제 로빈슨이나 하트 이런 애들이 없다 보니까 좀 덜 따였는데, 아마도 그런 것들이 좀 껴있어가지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. 저는 평소에는 애틀랜타가 리바운드 사수는 그렇게 막 밀리는 팀처럼 보이진 않아요. 내일은 뭐 이제 트레이 형이 또 뛸 수도 있습니다. 오늘은 쉬었지만 아마 내일은 저는 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러면 애틀랜타는 일단 좀 오바로 가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워낙에 수비에서 자동문이어가지고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. 그리고 오콩무 대신에 포르징기스가 또 나올 수도 있고, 포르징기스가 얘가 그 약간 질병이 슈여가지고 신체적인 문제 결함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내일 경기도 백투백이어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꽤나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. 어쨌든 직전 경기 토론토가 이 덴버전은 야투가 너무 솔직히 좀 말도 안 되는 거고, 그거보다 못할 수는 없다. 특히 벤치가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
뭐 애틀랜타도 오늘 이제 뉴욕이랑 약간 좀 잠잠한 게임이긴 했는데 그 두 팀 간의 맞대결은 좀 뛰는 경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는 해요. 일단 뭐 오바 같은 거 볼 것 같고 애틀랜타가 얘네들이 원정도 막 그렇게 못하지는 않거든요. 토론토가 나는 요즘 너무 별로 같아서 어쨌든 애틀랜타 7연패를 마친 이후에 지금 미네소타, 뉴욕 어려운 팀들한테 2연승을 달리고 있다. 백투백이라는 악조건을 어떻게 버텨내나 그런 것들이 좀 관건일 테지만은 저는 한번 애틀랜타의 프렘 보고 있는데 이런 일정 문제도 그렇고 상성 면에서 어쩌면 좀 제가 본 거랑은 달리 좀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오바만 좀 더 신경 써볼게요. 자, 그 다음은 뉴욕 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. 일단 여기는 맞대결상으로도 되게 좀 치열한 편이죠. 지난 몇 년 동안 플레이오프에서 만난 적도 많았었고 작년에는 뉴욕이 전승을 했고 그전 시즌에도 많이 이겼는데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패배를 했었습니다. 이게 이제 컵탭이 끝나고 나서 진이 좀 빠졌는지 이때는 이제 좀 풀멤버였는데도 그때도 그냥 무난하게 패배를 했습니다. 뉴욕이 홈인데도 박살난 경기요. 아마 이전까지는 뉴욕이 홈에서 이긴 경기는 전부 다 마인이었나 그랬는데 이날 또 이제 패배까지 기록을 했던 올랜도전에 이어서 두 번째 패배였었고 맥시가 대폭발하고 에지컴도 잘하고 이날 아마 엠비드나 그런 애들 없었을 거예요. 엠비드도 없었고 폴 조지도 대단히 못했던 날인데도 승리를 한 겁니다.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뉴욕 쪽에서 야투가 대단히 별로였던 하트는 중간에 아마 이날 부상당했었나 그랬었고 아누노비도 못했고 브런슨도 평소보다는 좀 별로였었죠. 로빈슨 이날 자유투도 되게 잘 넣고 잘했어요. 오펜 리바도 잘 따고 했는데 21개 오펜 리바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갔지만은 이런 좀 많은 턴오버와 함께 3점도 나락을 가면서 이런 차이 때문에 좀 졌었습니다. 그래서 지난 맞대결을 간만에 필라가 승리를 했는데 내일은 아마 엠비드나 타운스가 저는 모두 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엠비드도 본인 스스로 요즘 나는 좀 괜찮아진 것 같다. 타운스는 어제 경기 휴식 준 거는 아마 그냥 휴식 차원인 것 같아요. 그 전에 뭐 좋은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딱히 큰 부상은 없는 것 같고 미첼 로빈슨이 아마 2경기 연속 결장인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. 뉴욕의 강점 오펜시브 레아만으로 살리려면은 또 이게 되게 좀 저는 치열한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빈슨처럼 오펜 리바를 가져가서 추가적인 공격 기회를 가져다주는 이런 선수가 필요한데 내일 만약에 안 나온다면 그거는 또 그거대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는 뉴욕이 동포지션 대비 필라델피아보다 사이즈가 좋은 편이에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필라가 뭐 이런 좀 공수 양면에서 약간 고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보이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필라델피아를 앞으로 더 올라올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엠비드가 좀 더 지금보다 나아진다면은 더 좋아질 것 같기는 해. 지금 여전히 요즘에 이런 좀 아주 안 좋은 야투율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직전 경기 댈러스전에서 이런 것들 조금 고쳐나간 것도 있긴 했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232 기준으로는 언더에다가 뭐 필라의 프렌을 살짝 보고 있는데요. 프렌 값도 되게 낮은 편이고 어쨌든 뉴욕은 홈 강팀이긴 하잖아요. 근데 이게 뉴욕도 홈에서는 최근에 핸디를 잘 못해주고 있긴 합니다. 뭐 그런 것도 보이고 해가지고 이게 뉴욕이 지금 점수가 되게 많이 나고 있지만 이건 좀 타이트한 게임들이 많았었고 전반적으로 빠른 팀들이 많았던 반면 필라델피아는 연장이 한번 껴있는데도 이 정도면은 사실 좀 뻥튀기가 있는 거고 언더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. 그리고 두 팀 다 이제 특히 또 4쿼터 막판 뭐 클러치 상황이나 이런 데로 흐르면은 필드골 막아내는 디펜시브 비율이 리그 뭐 1등 수준이고 뭐 뉴욕 닉스도 3등 수준입니다. 개인적인 순위를 봐도 미칼 브리지스가 1위일 정도로 클러치 때 굉장히 수비를 잘한 선수예요. 원래부터 수비는 뭐 잘하고 에지컴이 2위거나 뭐 퀸튼 그라임스가 3위에 있는 등 이렇게 양팀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반대로 이제 또 브런슨 같은 경우는 4쿼터 때 굉장히 또 야투를 잘 꼽는다든지 클러치에 강하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갖고 아마 4쿼터가 되게 좀 치열한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저는 그런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좀 치열할 거라고 보는데 경기는 재밌을 것 같지만 예측은 좀 힘든 그런 경기 같네요. 자, 그 다음은 샌안토니오 대 포틀랜드 경기입니다. 웬메냐마의 지난번 이제 과신전 부상이 그렇게 막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직전 경기 때는 좀 휴식을 줬고 아마 내일은 이제 또 복귀할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저는 웬메냐마가 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틀랜드도 슬슬 이제 주루 할러데이가 돌아올 때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고 둘 다 이제 백투백인데 샌안토니오는 백투백 4승 0패로 아직까지 유일하게 백투백일 때 패배가 없는 팀이고요. 포틀랜드는 원래부터 얘네들은 백투백에 쭉 강했습니다. 4승 2패로 둘 다 백투백에는 강한 면모를 보이는 그런 젊은 팀들이기도 합니다. 웬메냐마가 만약에 있는 경우 얘네들이 없을 때도 9승 3패였는데 웬메냐마가 있으면 이거 반대로 가겠죠. 플러스 4점가량 되고 9.8점가량 언더로 갈 거다. 웬메냐마가 있을 때가 뭐 팀의 야투도 좋아지고 3점은 조금 안 좋아지지만은 상대의 이런 야투율을 더 잘 막는다든지 3점도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. 요즘에 이제 샌안토니오의 문제는 3점이 너무 구리다는 거거든요. 오늘도 46개 중에 13개니까 대단히 구린 편이긴 했습니다. 인디애나를 뭐 압살하는 경기였지만은 사실 3점은 지금 꾸준히 안 좋은 상태예요. 여기에 있는 32.6%보다도 아마 더 내려갔을 겁니다. 포틀랜드는 오늘 뉴올리언스가 너무 많이 텅텅 비어가지고 좀 쉬운 승리를 했는데 사실 경기 초반에는 아브리아나 클링건이 이른 시간에 뭐 파울 트러블 걸려가지고 좀 빡셌고 이런 건 있었지만은
오펜리바도 잘 따고 턴오버도 나중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체급으로 이기고 벤치 구간에서 압살을 했다 뭐 이런 게 됐는데 상대가 너무 좀 텅텅 빈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오늘 경기 승리로 딱히 포틀랜드를 엄청 높이 쳐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기본적인 체급 자체가 샌안토니오가 앞설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. 이게 원래 백투백인 경우에 포틀랜드가 은근히 백투백을 잘해가지고 저는 좀 높이 쳐보려고 했는데 샌안토니오는 백투백 무패 중이다. 뭐 샌안토니오를 좋게 보고 요즘에 포틀랜드가 나름대로 좀 이제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거든요. 오늘 경기도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. 뉴올리언스랑 했는데도 오늘도 뭐 언더가 나고 이런 것까지 해서 샌안토니오는 다소간에 좀 빠른 팀이지만 저는 포틀랜드가 그 전만큼 페이스가 높이 찍히진 않는다. 얘네들이 그리고 3점 시도도 되게 많은 편인데 인사이드로 들어가면 아마 웬벤야마 있을 때는 특히 또 야투에 대한 억제력이 좋아질 거거든요. 포틀랜드는 3점을 많이 쏘지만 되게 못 넣는 팀이기도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살려서 한번 언더 쪽으로 계산해 볼게요. 자, 다음 경기는 시카고 대 샬럿 경기입니다. 저번에 이제 한번 맞대결이 있었는데 올 시즌 2번 정도 붙어가지고 한 번은 언더, 한 번은 오버였었어요. 근데 언더가 난 경기도 그때도 237보다 아마 점수가 많이 났을 거예요. 올 시즌 가장 최근 경기 이때 뭐 255점 정도가 났다고 하는데 사실 이날 페이스는 100일 정도로 뭐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었고 서로 간의 야투 같은 거 보면은 전반적으로 시카고는 야투는 잘 들어가는데 3점은 그렇게 뭐 빛난 편은 아니었었고 자유투도 많이는 못 뜯었습니다. 그리고 샬럿 역시 자유투가 10개밖에 못 뜯었고 3점이 꽤나 들어갔던 야투는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날이에요. 둘 다 97회, 94회로 야투는 많이 주고받은 편이니까 저는 꽤나 뭐 이런 그 페이스 대비 야투로 이어진 빈도는 높았다고 보는 편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적은 자유투 시도 턴오버도 다 적었었고 무난하게 그냥 오바가 뜬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수비적인 역량은 뭐 그다지 좋지는 않은 팀들이고요. 제가 이게 시카고가 기디랑 화이트가 없는 기간 동안 팀이 얼마나 좀 무너질 것인가 그런 것들을 내다봤었는데 지난번에 뉴올리언스전에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. 가드를 보고 있는 트레 존슨이 그날 턴오버도 굉장히 적게 통제를 하고 야투가 100%였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요. 근데 오늘 경기는 사실 그다지 좋지 못했거든요. 팀적으로도 뭐 12턴오버, 7턴오버, 12턴오버면은 기디나 화이트가 없을 때 턴오버 유지는 잘 되는 편이지만은 오늘 트레 존슨은 야투가 뭐 7개 중에 2개밖에 안 들어가고 뭐 이런 날이었었습니다. 대신에 벤치에서 허더, 패트릭 윌리엄스, 도수무 이런 애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시카고는 원래부터 벤치와 주전의 운영폭이 비슷한 편이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빛을 발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오늘 샬럿은 또 이제 칼크 브랜더가 부상 중이었고 디아바테까지 못 나가가지고 위기였지만은 미러키가 생각보다 그걸로 공략을 잘 못했었습니다. 그에 반해서는 뭐 크니플이나 이런 애들 뭐 3점이 잘 터진 것도 있었었고 팀도 오늘 3점이 45%였어요. 요즘에 샬럿은 3점을 많이 던지고 잘 넣는다 이런 팀인지라 저는 일단은 둘이 붙으면은 좀 많이 주고받을 것 같다. 시카고도 여전히 이런 리스크는 있지만 화이트나 기디가 오늘 리스크는 있지만 경기 내용상으로는 볼이 괜찮게 돌거든요. 오늘도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심지어 오늘도 3점이 그렇게 막 잘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올랜도한테 승리를 한 거잖아요. 올랜도는 저는 요즘엔 언더팀이라고 보는지라서 샬럿이랑 시카고 얘네 둘이 붙으면은 오바가 조금 더 편할 것 같다. 지금은 라인업상으로는 둘 다 좀 하자가 있는 편인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 샬럿의 인사이드 문제가 막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더라고요. 난 그래서 원래 샬럿을 조금 안 좋게 보려고 했는데 이러면은 그냥 승패보다는 저는 오바가 좀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. 다만 하나 걱정되는 거라면 이거는 샬럿은 그냥 홈이든 원정이든 어디에서든 그냥 오바가 좀 잘 나는 편이지만은 점수는 전반적으로 많이 좀 비슷비슷하게 찍히는데 이게 시카고가 홈이랑 원정에서 언더오버 편차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. 홈에서는 득점이 한 9점가량 떨어지고 실점도 한 8점가량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홈에서는 평균 232점밖에 안 납니다. 원정에서는 지금 한 251점 이렇게 찍히는데 이게 포본이 홈에서 18경기 원정 16경기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버리면은 이게 시카고의 홈 언더셋 때문에 오바가 살짝 좀 흐려지는 그런 것들도 약간은 좀 캥기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댈러스 대 휴스턴 경기입니다. 이게 전 구조적으로는 휴스턴이 유리한 상성이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. 왜냐면은 댈러스는 요즘에 꾸준하게 3점을 많이 안 쏘고 3점을 굉장히 못 넣는 팀이잖아요. 댈러스의 최근 이런 3점 시도가 경기당 25.6회로 가장 적고 휴스턴도 29회로 최근에도 가장 적은 팀들이에요. 그러니까 3점보다는 인사이드 집중을 많이 하는 팀들인데 그런 면에서 댈러스는 뭐 오펜시브 리바운드 허용이라든지 페인트 존 실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팀이고 휴스턴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는 팀인지라서 저는 상성면에서는 서로 간의 3점이 약간 좀 그냥 뭐 엇비슷하게 혹은 좀 인사이드 빈도가 높은지라 3점을 약간 좀 관여도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휴스턴이 좀 유리해 보이기는 하거든요. 글쎄 뭐 지난번에 생군이 이제 복귀를 하니까 그 전까지 듀란트가 한 8, 9경기가랑 꾸준히 너무 좋았는데 생군이 오자마자 야투가 조금 헷갈린다든지 이런 건 있더라고요. 대신에 아멘 탐슨이나 타리 이슨 동포지션 대비 사이즈가 좋은 친구들이 아주 뭐 상대팀을 압살을 하는 뭐 그런 면모도 보여주긴 했습니다. 브루클린이 근데 워낙에 좀 라인업이 많이 좀 빠져있던지라 쉬운 승리이긴 했는데 반대로 지금 댈러스는 이게 휴스턴은 4연승인 반면
댈러스가 최근에 이제 한 7경기가량 1승 6패밖에 안 되거든요. 그날 뭐 덴버 상대로 아주 뭐 좋은 승리를 거뒀던 거 이런 건 있지만은 이외에는 뭐 좀 클러치 게임은 되게 많았는데 무난하게 막 픽픽 쓰러지는 이런 빈도는 적었지만은 휴스턴의 상성이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. 근데 올 시즌에 얘네들이 맞대결을 이제 2번 정도 해가지고 한 번은 휴스턴이 홈에서 이기고 한 번은 또 댈러스가 AD가 미쳐 날뛰면서 휴스턴 한번 잡았던 적이 또 있었습니다. 이 휴스턴의 이런 기복들 분명 강팀이고 이런 구성 자체는 괜찮은데 늘 턴오버 관리가 안 된다든지 리딩이 아쉽다든지 좀 믿을만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어쨌든 간에 특히 이거 휴스턴은 3점을 많이 안 쏴도 좋은 날이 있는 반면 댈러스는 그냥 어지간해서 3점이 좀 안 터지거든요. 시도수도 적고. 그래서 나는 이런 구성이라면 일단은 휴스턴이 상성은 많이 앞선다. 저는 일단은 뭐 언더라든지 휴스턴 쪽을 바라보고 있긴 한데 이게 댈러스가 또 근데 클러치의 달인인지라 클러치 게임을 참 많이 가잖아요. 홈이기도 하고 휴스턴도 홈에서는 10승 2패 원정 11승 8패 뭐 이러니까 사실 뭐 그리고 쿠퍼 플래그도 요즘에 야투가 살짝 죽었다든지 그런 것도 아쉽긴 하거든요. 또 어려운 경기 같은데 226.5 그냥 이거를 언더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. 전 휴스턴을 보더라도 일마생만 볼 것 같고 헨슨까지는 좀 겁이 나네요. 자, 그 다음 경기는 골스 대 유타 경기입니다. 아마 내일은 결장자들이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골스는 아마 커리나 버틀러 그린 이건 약간 의도된 휴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아마 내일은 뛸 수 있을 것 같고 유타 쪽에서는 지금 키온테 조지가 질병 이슈 때문에 한번 빠졌었고 마카린이랑 너키치도 한 2경기가나 지금 빠지고 있는 와중에 있어가지고 유타는 내일 이게 좀 불투명한 편이에요. 아마 골스는 저는 풀멤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유타는 약간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. 이 맞대결 상으로는 여태 골스가 상당히 강했다.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때도 이제 골스의 홈이었는데 맞대결 상으로 지금 8대1로 우세하고 이 직전 맞대결 이때를 보면은 이 당시에 유타의 핸디값이 한 13인가 14였거든요. 근데 이날 17점 차로 이겼죠. 근데 그 전에 이제 골스가 유타를 상대로 홈에서 한 경기들을 보면은 내일도 기준점이 11.5인데 이 11.5 정도는 사실 이제 좀 프렌이 좀 있는 편입니다. 원래 지난 몇 년 동안 그래도 골스의 전력이 나쁘지 않았고 유타는 계속해서 뭐 아래쪽에 있던 걸 생각을 하면은 이게 그 골스의 원정 가서도 유타가 프레 빈도가 꽤나 높다. 제가 이런 것들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근데 지난번에는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했던 뭐 그런 이제 핸승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프레는 꽤나 골스 원정 가서도 잘해준 게 보인다. 저는 그거를 좀 더 짚어봤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유타는 그 당시보다도 키온테 조지나 이런 친구들의 맹활약과 너키치를 그 컨트롤 타워로 잘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살아나는 느낌이 약간 있는 편이잖아요. 어쨌든 근데 골스도 오늘 경기 오클한테 그냥 자빠지기 전까지는 6경기 5승 1패이기도 했었고 일단 뭐 커리 버틀러 그린 전부 다 뛴다? 그러면은 일단은 뭐 경기력 자체도 나빠지진 않을 거고 그리고 이런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. 오늘처럼 얘네들이 셋 다 빠지는 경우에는 확실히 언더로 가는 게 많이 두드러지거든요. 지난번에 얘네들이 다 없을 때 동부 3연전 원정에서 필라델피아, 클브, 시카고 얘네들 전부 다 90점대로 묶은 적이 있었잖아요.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걱정을 했지만 오늘 오클한테는 뭐 137점이나 하고 그냥 얘네들 없으면 경기력이 다운되는 게 맞아요. 대신에 얘네들이 전부 다 있을 때는 확실히 오바는 명확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유타에서 키온테 조지가 일단 나와줘야 되고 마카니나 너케치 이런 들이 얼마나 뛸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오바 보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. 거기다가 저는 유타의 프렌을 한 번 더 볼 생각인데 지난번에는 그때는 좀 쉽게 무너졌지만은 이런 유타가 생각보다 골스 원정 가서는 좀 프렌을 잘 했다는 거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심지어 직전 경기 때 이제 클리퍼스전에서 그렇게나 결장이 많았는데도 처음에 이제 16대 0으로 이거를 리드를 많이 뺏겼는데 그거를 역전까지 이루고 이랬잖아요. 4쿼터 때 무너져서 그렇지. 그리고 뭐 2, 3쿼터 때는 30득점을 넘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봤어가지고 저는 유타의 프렌이나 오바 이런 쪽으로 볼 것 같습니다. 아마 내일 좀 선수들이 더 뛰는지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파 대 보스턴 경기입니다. 야, 얘네는 체감상 맞대결이 사실 보스턴이 좀 유리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올 시즌에는 한번 이긴 적이 있었고 작년에는 양팀 다 되게 강팀이었고 그 전년도에는 보스턴이 우승한 시즌이잖아요. 전반적으로 나는 보스턴이 클파를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번 이제 클파가 잡은 적이 있긴 했었습니다. 매번 클파가 좋은 흐름이다가도 이상하게 막 보스턴만 만나면 찢기고 그런 경기들이 꽤나 있었는데 어쨌든 최근 맞대결 2번은 좀 타이트했었다. 그리고 요즘에 딱히 이게 클리퍼스가 그동안 너무 안 좋다가 지금 6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심에는 또 이제 카와이가 있잖아요.
카와이의 지난 6경기 직전 경기도 45득점에다가 막 55득점으로 커리어 하이까지 기록을 하고 오히려 막 이런 28득점이 약간 적어 보이는 그런 느낌까지 납니다. 그냥 요즘 완전 미친놈이라는 소리예요. 카와이가 정말 이제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침 팀적으로도 상승세다. 여기다 홈이기까지 하다. 그리고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 지금 수비까지 아주 대단히 좋은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이게 누가 봐도 클리퍼스의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데 어쨌든 간에 보스턴은 여태 뭐 클리퍼스 사냥을 꽤나 잘해온 편이다. 그리고 팀적으로도 지금 이제 7경기 동안 6승 1패. 기세는 뭐 클파한테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. 심지어 이게 원정 빈도도 굉장히 높은 건데 잘 해낸 거예요. 그리고 전 심지어 직전 경기도 세크랑 붙었을 때 물론 세크의 강점들을 보스턴이 많이 무마시킬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날 이제 사실 3점이 그렇게 많이 터진 것도 아니었거든요. 주전은 24개 중에 5개밖에 안 터졌지만은 벤치가 17개 중에 12개나 터뜨렸다. 또 하우저 같은 애들 좋았었고 그래서 나는 보스턴이 아직까지도 더 이제 잘할 요량이 남아있다. 그렇게까지도 보고 있거든요. 분명 클리퍼스의 기세가 대단하지만은 이것도 보스턴을 전혀 깎아내리면 안 된다. 이런 매치 같아가지고 저는 어느 한쪽 택하는 건 역시나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. 솔직히 말해서 클리퍼스의 기세 믿고 얘네를 보기에도 보스턴은 분명 부담되는 상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기는 저는 승패로 접근하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핸디값도 뭐 거의 없는 셈이고 이게 보스턴 입장에서는 요즘 카와이가 이 득점도 그렇고 상당히 좀 자유수도 많이 뜯어내고 잘 넣거든요. 자유투 성공률이 아마 97%인가 그래요. 근데 보스턴은 리그에서 이 자유투도 가장 안 주는 팀이기도 하다. 뭐 이런 것도 있고 둘 다 그리고 페이스가 굉장히 느린 팀들이잖아요. 요즘에 보스턴이 그나마 약간 빨라지긴 했는데 클리퍼스는 최근에도 그냥 페이스가 거의 뭐 꼴찌입니다.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 좀 뭐 로우 템포 게임 이런 게 보이긴 하는데 최근에 양 팀이 뭐 점수 낸 거나 이런 것들 보면은 223.5는 대단히 낮은 기준점이긴 하거든요. 얘네들 맞대결상으로나 최근에 이런 뭐 공격력들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저는 좀 오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클리퍼스 쪽에서 최근에 수비가 아주 좋다는 거는 유타 상당히 많이 빠졌던 그런 유타였고 세크라멘토 팀이 아닌 수준이었고 디트로이트를 99점 묶은 거 이거는 대단했습니다. 포틀랜드 103점을 묶은 거 이것도 사실 포틀랜드가 많은 턴오버와 함께 약간 부진했던 것도 있었고 휴스턴을 108점을 묶은 것도 대단하긴 했는데 그날도 좀 휴스턴이 많이 꼬였다고 생각은 되고 클리퍼스가 보스턴 한 100점이나 혹은 110점 이 정도를 묶을 수가 있을까?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. 양 팀의 이런 색깔로나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스텝발들 이런 것들 보면은 둘 다 뭐 언더보기엔 괜찮은데 저는 223은 양 팀의 맞대결로는 그리고 요즘에 공격력으로는 좀 낮은 기준점이라고 봐가지고 감히 좀 오바 같은 것들을 내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